로켓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우주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달에는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 사람들이 몇 달씩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성보다 더 먼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우주선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연료가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주는 기계보다 사람에게 더 가혹합니다. 멀리 가는 순간 인간은 우주선 안에서 가장 약한 부품이 됩니다. 인류는 이미 우주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지구 궤도에 도달하고 달까지 사람을 보낸 경험도 있습니다. 무인 탐사선은 화성을 지나 목성과 토성, 해왕성 너머까지 갔습니다. 작은 기계는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직 지구 주변과 달 너머로 크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일은 탐사선 하나를 보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는 숨을 쉬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방사선을 받아 고장나면 임무가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두려움과 고립도 견뎌야 합니다. 유인 우주 탐사의 가장 큰 난제는 우주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거리입니다. 달은 멀지만 그래도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며칠 안에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다릅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계속 변합니다. 가까운 시기를 맞춰도 가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화성보다 더 먼 곳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번 떠나면 쉽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실시간으로 조종하거나 즉시 구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주선 안의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사실상 고립된 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은 진공이고 안쪽의 공기와 물과 전기만이 생명줄입니다. 멀리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과 귀환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 중 하나는 방사선입니다. 지구에서는 대기와 자기장이 우주 방사선과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상당 부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사는 사람은 그 보호막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주선은 태양 폭풍과 은하 우주선 같은 방사선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포와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신경계나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태양 폭풍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 우주로 가는 유인 탐사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방사선 대피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멀리 보내려면 우주선 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을 막을 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사선을 막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납처럼 무거운 차폐제를 두껍게 두르면 보호는 될 수 있지만 로켓으로 실어 올리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우주선은 가벼워야 하고 동시에 안전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은 서로 충돌합니다. 물이나 연료, 식량 같은 물질을 방사선 차폐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임무에서는 모든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의 어느 부분을 대피 공간으로 만들지, 태양 폭풍이 오면 어디로 피할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합니다. 무인 탐사선은 방사선을 막고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면 됩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몸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한 사람의 건강 문제는 전체 임무의 위험이 됩니다. 우주는 멀리 갈수록 더 조용한 방사선의 바다가 됩니다. 무중력도 큰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인간의 몸은 중력에 맞춰 살아갑니다. 뼈는 몸을 지탱하고 근육은 몸을 움직이고 심장은 피를 아래 위로 보내는데 적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몸이 계속 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머물면 몸은 빠르게 변합니다. 근육은 덜 쓰이면서 약해지고 뼈는 밀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체액은 머리 쪽으로 이동하고 눈과 뇌압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흔들리고
지구로 돌아왔을 때 다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 운동 장비로 매일 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 중력에서 사는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우주에 머물러야 한다면 인간의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더 큰 질문이 됩니다. 화성으로 가는 임무만 생각해도 무중력 문제는 복잡합니다. 가는 동안 몇 달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겪고 화성에 도착하면 지구보다 약한 중력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동안 또 무중력에 노출됩니다. 몸은 계속 다른 중력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출발한 몸이 우주에서 약해지고 화성에서 다시 움직여야 하고 다시 우주선을 타고 돌아와 지구 중력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뼈와 근육, 심장과 혈액 순환, 면역 체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공 중력을 만드는 방법도 상상할 수 있지만 회전하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먼 유인 탐사는 우주선 기술뿐 아니라 인간 생리학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도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땀과 소변과 배설물을 만듭니다. 지구에서는 자연과 사회 인프라가 이런 순환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닫힌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산소를 만들거나 저장해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하며 물을 최대한 재활용해야 합니다. 음식은 오래 보관되어야 하고 영양 균형도 맞아야 합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바로 생존 문제가 됩니다. 우주선은 집이면서 공기 공장이고 물 처리장이고 식량 창고이고 병원입니다. 멀리 갈수록 지구에서 보급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주선은 작은 지구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지구를 기계로 완벽히 만드는 일은 아직 매우 어렵습니다. 음식 문제도 생각보다 큽니다. 짧은 임무라면 포장된 식량을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몇 년짜리 임무라면 식량의 양과 보관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음식은 부피와 무게를 차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고 맛과 식감도 중요합니다. 먹는 즐거움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긴 고립 속에서 정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식물을 우주선이나 다른 행성 기지에서 키우는 방법도 연구됩니다. 하지만 식물을 키우려면 빛, 물, 영양분, 공기, 온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병충해나 곰팡이도 관리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농사는 낭만적인 정원이 아니라 정밀한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멀리 가려면 식량을 싣고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부는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문제는 더 무섭습니다. 지구에서는 병원과 약품, 의료 장비와 전문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 우주선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갑작스러운 맹장염, 골절, 감염, 심장 문제, 정신 건강 위기, 장비 사고가 생기면 바로 큰 문제가 됩니다. 지구와 통신은 지연되고 의사가 화면으로 도와줘도 직접 수술하거나 치료해야 하는 사람은 우주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약품은 시간이 지나며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 장비는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과 무중력은 면역과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인 탐사는 모든 승무원이 어느 정도 응급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먼 우주에서는 환자 한 명이 생기면 임무 전체가 흔들립니다. 병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심리적 고립은 기술로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선 안은 좁습니다. 창밖에는 검은 우주뿐입니다. 같은 사람들과 몇 달, 몇 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피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와의 대화는 지연되고 가족과 친구를 즉시 만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활이 규칙과 장비와 생존 절차 안에 묶입니다. 사람은 단지 산소와 칼로리만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 관계, 안정감, 자연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주에서의 외로움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긴 임무에서는 작은 오해도 큰 갈등이 될 수 있고 불안과 우울, 무기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선의 벽보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통신 지연도 큰 부담입니다.
달 근처라면 지구와의 대화가 비교적 빠르게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가면 신호가 오가는데 몇 분에서 수십 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가면 지연은 더 커집니다. 실시간 대화가 어렵다는 것은 지구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구에서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즉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승무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주선은 지구 관제센터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적인 작은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인간과 기계는 더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필요하지만 그 시스템도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결국 먼 유인 탐사는 지구의 지시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우주선의 고장도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지구에서는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을 주문하거나 전문가가 와서 고칩니다. 우주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작은 누출, 전기 문제, 필터 고장, 냉각 장치 이상, 컴퓨터 오류, 추진 시스템 문제 하나가 생존과 연결됩니다. 먼 우주에서는 예비 부품을 충분히 가져가야 하지만 모든 부품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무게와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팅이나 현장 제작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재료와 장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주선은 완벽해야 하는 동시에 수리 가능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계를 만드는 것보다 실패해도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태운 우주선은 단 한 번의 치명적 고장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료와 추진 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화학 로켓은 강력하지만 장거리 유인 탐사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면 방사선 노출 시간과 고립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추진은 더 많은 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을 요구합니다. 핵 추진이나 전기 추진 같은 방법이 연구되고 이야기되지만 사람을 태워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기술적, 정치적, 안전상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인 탐사선은 느리게 가도 됩니다. 10년이 걸려도 장비가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량과 물, 산소, 심리, 방사선 문제가 모두 커집니다. 먼 우주로 사람을 보내려면 단순히 더 큰 로켓이 아니라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 방법이 필요합니다. 착륙과 귀환도 어렵습니다. 사람을 행성이나 위성에 보내려면 안전하게 내려야 하고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화성만 해도 착륙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기가 얇아서 낙하산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기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어서 진입열도 고려해야 합니다. 큰 유인 우주선이나 거주 모듈을 정확한 위치에 안전하게 내리는 일은 무인 탐사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시 이륙하려면 연료도 필요합니다. 모든 연료를 지구에서 가져갈 수 없다면 현지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활용은 매력적이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생존 기술이 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인 탐사는 편도 모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환 계획이 없으면 탐사가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비용과 위험의 문제도 큽니다. 유인 우주 탐사는 무인 탐사보다 훨씬 비쌉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대가도 훨씬 큽니다. 탐사선이 실패하면 손실은 크지만 인간의 생명은 잃지 않습니다. 유인 임무는 다릅니다. 발사부터 귀환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이 높아지고 준비는 길어지고 비용은 커집니다. 먼 우주 탐사는 과학적 호기심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의지, 예산, 국제 협력, 기술 성숙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 바로 사람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보내는 순간 인류는 기술뿐 아니라 책임도 함께 실어야 합니다. 무인 탐사선이 더 멀리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로봇은 위험한 곳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 추워도, 너무 뜨거워도, 방사선이 강해도 설계 범위 안에서 버티면 됩니다. 고장나면 임무가 끝나지만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는 먼저 무인 탐사선을 보냅니다. 화성 표면을 달리는 로버, 목성 주변을 도는 탐사선, 토성계를 관측한 탐사선, 성간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탐사선들은
모두 인간 대신 위험을 감당했습니다. 무인 탐사는 느리고 제한적이지만 안전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일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람은 판단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 우주에서는 로봇이 먼저 가고 인간은 훨씬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목적지입니다. 사람을 멀리 보내려면 왜 보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달이나 화성은 비교적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표면 탐사, 자원 활용, 거주 가능성 연구, 기술 실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은 착륙할 표면이 없습니다. 그 주변 위성들은 흥미롭지만 너무 멀고 방사선 환경도 어렵습니다. 유로파나 타이탄 같은 세계는 과학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사람을 보내기에는 위험과 비용이 너무 큽니다.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과학적 가치와 생존 가능성, 기술적 현실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주 탐사는 모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류가 아직 멀리 가지 못한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주는 실제로 위험합니다. 지구는 너무 완벽한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공기, 물, 기압, 중력, 자기장, 음식, 자연의 순환, 의료와 사회 시스템까지. 인간은 이 모든 것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주로 멀리 나간다는 것은 이 보호막을 하나씩 떼어내는 일입니다. 우주선 안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금속 껍질 안에 지구의 기능을 압축해야 합니다. 그 껍질 밖은 진공이고 방사선이고 극한 온도입니다. 지구에서는 당연한 것이 우주에서는 모두 장비가 됩니다. 숨 쉬는 것조차 기술이 됩니다. 물 한 모금도 시스템이 됩니다. 멀리 갈수록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지구에 맞춰진 생명체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인류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장기 체류를 연구하고 달 주변과 달 표면 임무를 계획하며 화성 탐사를 위한 기술을 시험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 방사선 차폐, 우주 식량, 폐쇄 생태계, 우주의학, 자율 로봇,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 유인 탐사는 수많은 작은 기술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합니다. 로켓만 성공해도 안 되고 착륙만 성공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서 가고 임무를 수행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은 갈 수 있느냐 보다 버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주는 도착보다 체류가 어렵습니다. 결국 인류는 왜 아직 유인 우주 탐사를 멀리 보내지 못했을까요? 로켓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은 몸을 위협하고 무중력은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들고 생명 유지 장치는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됩니다. 식량과 물과 산소는 제한되어 있고 병이 나도 병원은 없습니다. 통신은 지연되고 고립은 마음을 흔듭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직접 고쳐야 하고 착륙과 귀환은 모두 위험합니다. 멀리 갈수록 지구의 도움은 느려지고 우주선 안에 작은 세계가 전부가 됩니다. 인간은 우주를 꿈꾸지만 인간의 몸은 지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간극이 유인 우주 탐사의 가장 큰 벽입니다. 로켓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우주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직 먼 우주로 사람을 쉽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무인 탐사선은 멀리 갈 수 있지만 사람은 살아서 버텨야 합니다.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아프지 않아야 하고 두려움과 외로움도 견뎌야 합니다. 먼 우주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구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더 멀리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려면 우주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작은 지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작은 지구 안에서 몸과 마음을 지킬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주를 향한 가장 긴 여행은 별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지구에 묶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정입니다.